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면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전문직이죠. 그런데 이 남자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통기한이 사흘이나 지난 우유, 겉면이 쪼글쪼글해진 사과, 그리고 반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가득하죠. 그는 돈이 없어서 이걸 안 버리는 게 아닙니다. 통장에는 당장 인출 가능한 현금만 3억 원이 넘게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그는 시장통에서 1,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를 살 때도 손을 떱니다. 백화점은 구경도 못 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선 어떻게든 계산을 피하려고 머리를 굴리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지독한 구두쇠라고 부르지만 정작 본인의 속마음은 비명에 가깝습니다. 조금만 더 쓰면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 것 같아.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독하고도 서글픈 공포, 결핍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테크 강의를 듣고 주식 공부를 해도 돈이 모이지 않거나 반대로 돈이 쌓여도 불행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속에 박힌 가시를 뽑아드릴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경제 스토리를 전하는 옆집 지갑입니다. 저희 채널은 숫자에 가려진 인간의 본성을 탐구합니다. 오늘 주제는 좀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바로 가난을 물려받은 마음이죠. 우리는 보통 가난을 통장 잔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년간 수많은 자산가와 빈곤층을 인터뷰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가난은 상태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어린 시절 텅 빈 쌀통을 본 기억,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던 소리, 사고 싶은 장난감 앞에서 차마 사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던 그 눅눅한 감정들이 성인이 된 우리의 소비와 투자 방식을 지배합니다.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자산 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독한 결핍의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설레나요? 아니면 숨이 턱 막히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머니 스크립트, 즉 돈에 대한 각본이라고 부릅니다. 연극 대본처럼 우리 머릿속에 이미 돈에 대한 행동 지침이 쓰여 있다는 거죠.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머니 스크립트는 우리 마음속에 설치된 경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가라고 안내받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속도를 내도 위험해, 멈춰, 그러다 망해 라는 경고음이 울리는 내비게이션을 달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불안도 사라질 거야.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돈은 안전판이 아니라 불안의 증폭기가 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 게 많아진다는 공포에 휩싸이거든요. 연봉 5천만 원일 때보다 1억 원일 때 더 불행해지는 역설. 이게 바로 결핍이 만든 함정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전문직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단칸방으로 쫓겨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상인과 500원을 깎아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었죠. 38살이 된 지금 그는 세전 월급으로 900만 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도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1200원짜리 생수를 사 마시지 못합니다.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회사 정수기 물을 통에 담아오죠. 친구가 2만 원짜리 파스타를 먹자고 하면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 돈이면 라면이 몇 봉지인데 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거죠. 통장의 숫자는 바뀌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500원을 구걸하던 시장 바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결핍의 유산이 A씨처럼 안 쓰는 쪽으로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미친 듯이 쓰는 쪽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샌딜 멀레이너서는 이를 결핍의 인지부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노예 처리 능력을 일종의 대역폭이라고 한다면 돈이 없다는 걱정이 이 대역폭의 30%에서 40%를 강제로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결핍을 겪는 사람의 지능지수,
즉 IQ를 측정해 보면 평소보다 13점 정도 낮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밤을 꼴딱 세운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매 순간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며 엄청난 의지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투자나 자기 개발에 쓸 의지력이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똑같은 결핍을 겪어도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극도의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들은 돈을 쓰는 행위 자체를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분들의 머릿속 스크립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돈을 쓰면 나중에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이 공포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통장에 10억 원이 있어도 똑같아요. 결국 돈은 많으는데 삶의 질은 최빈곤층과 다를 바 없는 풍요 속의 빈곤에 갇히게 되죠. 두 번째 유형은 정반대인 초도박적 성향 혹은 보상적 소비 유형입니다. 주변의 월급은 250만 원인데 할부로 1억 원짜리 외제차를 뽑는 친구들 꼭 있죠. 이들의 심리 기저에도 결핍이 있습니다. 미래의 큰 보상보다 눈앞의 작은 쾌락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쌍곡선 할인 현상이죠. 어차피 집은 못 사니까 지금 당장 이 차라도 타서 무시당하지 말자라는 슬픈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흔히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주식을 물려받는 걸 떠올리지만 진짜 무서운 건 삶을 대하는 태도인 심리적 자본의 대물림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내게 우호적이다라는 기본 설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반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은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 늘 방어해야 한다라는 설정을 강요받죠. 부잣집 부모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며 선택권을 주지만 가난한 집 부모는 안 돼. 하지마 시끄러워라며 통제하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게 쌓여서 성인이 되면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리더가 되고 한 사람은 세상의 눈치만 보는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최근 25%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은 한 번의 실패가 온 가족의 파멸로 이어지기에 애초에 도전 자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수적인 투자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공포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 지독한 회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3단계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1단계는 공포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올라오는 그 거북한 느낌에 아, 지금 내 안의 결핍이가 또 난리를 치는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뇌과학적으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2단계는 자존감 예비비 설정하기입니다. 매달 수입의 5%에서 10%를 무조건 써야 하는 돈으로 책정하세요.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쓰며 내가 이 돈을 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3단계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와 투자 가치로 사고를 전환하는 겁니다. 3만 원짜리 택시비를 아끼려고 짐을 들고 1시간 동안 버스를 타는 건 부자의 관점에서는 손해입니다. 그 1시간을 아껴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선순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잠식한 결핍의 유산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난은 통장 잔고의 상태가 아니라 어린 시절 각인된 뇌의 회로입니다. 둘째, 결핍은 인지부활을 일으켜 우리가 부자가 되는 선택을 방해합니다. 셋째, 이 사슬을 끊으려면 나를 위한 자존감 투자를 통해 뇌 회로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평소라면 돈 아까워서 절대 사지 않았을 작은 것 하나를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이 정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여러분의 뇌가 결핍의 공포에서 벗어나 비로소 돈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나요? 혹시 여러분도 남들에게 말 못할 자신만의 결핍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결핍을 극복한 사람들이 실제로 부를 축적할 때
반드시 지키는 부자의 태도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